예, 대구 북구월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 질문 앞서가지고 총리님 어제 동계올림픽 우리 그 쇼트트랙 보셨습니까? 저는 뭐 보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뉴스로서 일부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개막식 때 한복 공정에 이어서 어제 편파 판정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처는 참 미온적이기 거지없습니다. 현재 지금 황희 문체부 장관이 계시는데 황희 장관이 조금 전 중국의 판정 문제 항의는 좀 애매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 전혀 이 국민의 정서를 이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정부가 한 스포츠 경기의 어떤 경기 과정까지 막 어떻게 뭔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눈높이에 봤을 때 특히 국제사회의 보편 상식을 가진 분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건 뭐 저희들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저자세로 중국에 지금 대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그 통국 공정이 있는데 행포를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그 올림픽 지금 그 초반인데 앞으로 계속 이런 편파 판정이라든지 또 그 올림픽의 그 정치화 이런 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참 그게 의원님 조심스러운 게 이번에 그래도 이 올림픽 정신과 정치 사이는 좀 구분해서 대하자고 한 게 저희들이 또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공정치 못함 이게 스포츠 정신 자체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뭐 그런 그게 있다면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적 고충이야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또 그 양국 간에 좀 대등한 관계 차원에서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선수들이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고생한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목소리, 평가 판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좀 취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참 사상 유례 없는 일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14조 이번에 합치면 총 한 620조가 넘는 예산 규모인데 이 지금 예산 14조 규모에 대해 가지고 여야에서는 좀 더 정액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지금 홍당기 부총리께서는 재원이 없다. 정액에 대해서 반대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재원이 없습니까? 세출 구조 조정이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여지가 없습니까? 부총리님.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회에서 예산 확정된 게 지난 12월입니다.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확정해져서 지금 집행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연초에 집행도 안 해보고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한 중반 정도 이후에 집행이 부진하고 또 필요성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세출 구조 조정 작업은 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 최근 4년간 정부 예산 규모가 거의 한 200조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아주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세출 구조 조정의 여전히 있다고 보고 계속 지금 추경 어제 오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예산이 세고 있는 것, 불어불급한데 쓰여지고 있는 것들 지적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 부인 김혜경 씨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김혜경 씨의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크게 한 서너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일단 경기도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경기 공무원을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 또 관용 차량까지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총리님께서는 어제 박수영 의원도 지적하셨다시피 행자부 행안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 2016년 어제 박수영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자체장 배우자 관련 지침. 보시는 것처럼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사적으로 공무원을 수행하거나 의전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위배했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의원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에 관한 것들이 그냥이라면 뭐라고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전제가 돼 있는 어떤 사람 또 전제가 돼 있는 어떤 사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정의 그러면 그 경기도에만 그런 칼을 들이대기 뭐 하다면은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런 상황이 딴 데도 있다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어떤 저렇게 저 전체 특히 저 정부가 교대하는 이런 시점에 공직자들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경각심을 주도록은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선대위나 이런 쪽에서는 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관용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긴급실을 대비해서 사택에 배치했다 그러는데 공간도 아니고 사택에 그렇게 의존형 차량 배치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 어제 박수영 의원님부터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가지고 떳떳하다면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될 겁니다. 업체비 그런 상세 내역 영수증 관용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 차량 운행 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통과 이런 것들 보면은 언제 어떻게 배차됐고 어디로 갔는지 다 나옵니다. 떳떳하면 바로 제출하면 확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경기도에 촌익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의 그런 좀 방만한 사용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의 그 이집트 방문과 관련해서 영부인의 피라미드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비판적인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이제 당권이 아니고 그동안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아주 많이 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그런데 한 30여 회의 그런 해외 순방 중에서 영부인이 동행하지 않은 그런 순방은 단 3차례에 불과합니다. 그 2차례는 보시면은 뭐 당일 아니면은 이틀 거의 지금 회의 일정밖에는 없는 일정이고 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만 한 그 일주일 정도 있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동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보면은 좀 부적절한 관광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체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체코 대통령 초청을 간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체코 대통령 내외는 이스라엘 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저기 그때 기사에 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당에 갔다가 비투스 성당을 영부인이 관람하다가 대통령 일행을 놓쳐가지고 뒤에 흑업지급 쫓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방문 또 사항이 있습니다. 인도는 문 대통령 예외가 2018년 7월 달에 방문했습니다. 국빈 방문했었는데 불과 4개월 뒤에 김정숙 여사 단독으로 혼자 방문합니다. 7월 인도 방문 시에 타지마을을 가지 못해서 김정숙 여사는 다음에 오면 꼭 타지마을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4개월 후에 인도에 다시 방문했는데 방문 이유가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인도에서 초청을 받아서 간 거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는 저렇게 소원대로 타지마을에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저렇게 그냥 분주하게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정말 그 황제 관람을 했습니다. 인도 측의 요청에 따라서 방문했다 그러는데 실제 한 언론사 편집국장이 확인해 보니까 인도 측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집트 피라미드 방문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또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타큐맨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애초부터 방문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우리가 거절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를 방문할 때 그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는 해당국에서 초청하는 것이 거의 뭐 공식적인 관례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거의 유사한 변명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 노르웨이 방문 때입니다. 그때 베르겐을 방문했었는데 베르겐이 노르웨이 제 2도시입니다만 오슬에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로 그때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외유성 지적이 있으니까 똑같이 지방도시 방문은 국빈 방문의 필수 프로그램이다. 노르웨이 요청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청와대 측에서는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베르겐 방문 요청은 노르웨이 요청이 아니고 한국의 요청이다. 그리고 베르겐 방문은 국빈 방문의 필수 프로그램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뭐 피라미드 방문 설명과 유사한데 사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반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 해당 언론사를 제소를 했습니다. 결과는 청와대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사실을 틀리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번 이집트 피라미드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결과가 지금 이집트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집트에 직접 방문을 비밀로 하자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이집트 방문 시에는 신영 대통령 1호기를 타고 갔습니다. 오닝가 임차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부총리님? 신영 대통령 전용기. 예, 뭐 제가 금액은 아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3천억이 넘습니다. 그 전에 전용기들은 1,500이 좀 안 됩니다. 그게 2배의 비용입니다. 제 말씀은 이게 그렇게 불효불급한 그런 비용이었나 그겁니다. 1년에 300억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임차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외유성 그런 해외 방문이 이게 적절한 방문이냐? 좀 더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그거는 이번에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과 이라크 간에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주포 문제, 예. 그다음에 또 그 UAE하고는 또 다른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하여튼 계시잖아요. 저는 이게 그래서 부적절한 그런 쪽에 좀 의혹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대통령의 그 국빈 방문 혹은 또 그런 방문을 또 외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다. 외유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 손실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지금 3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꽤 많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한 어느 정도 지금 지급됐는지 부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요. 예. 예, 현금 지원이 이번 2차 방역 지원까지 포함하면 40조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뭐 제가 갖고 있는 통계 조금 다른데 한 뭐 30여 조에서 40조 가까이 됩니다. 그 문제는 이 돈이 정말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제대로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게 쓰여졌느냐 그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작년 12월 말에 기존 예산에서 조정해서 100만 원씩 지금 방역지원금 지원하기로 한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3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그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300만 원씩 나눠주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피해 정도에 따라서 주장하는 겁니다. 초기 단계에 코로나로 정신이 없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해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많이 본데 또 더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 퍼주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코로나 상황 중에도 매출액이 상승한 그런 업체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매출액이 무려 60% 이상 상향된 그런 업체 33만 개 업체에 대해서 지급된 돈만 하더라도 거의 1조 가까이 지급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이에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 손실보상 제2업종들은 뭐 죽어나고 있습니다. 폐업을 거의 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고용하고 있던 인력들 거의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코로나가 극복되더라도 생태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손실보상 제2업종 중에 여행업이 있는데 여행업은 왜 손실보상에 제외했습니까? 예, 의원님, 손실보상이랑 정부에는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과 예산지원 프로그램 세 가지로 저희가 삼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손실보상은 금지와 제한 내지는 제한이 있을 때 손실보상하도록 한 것이 법의 취지이고 사실 또 그게 입법 취지도 맞습니다. 근데 여행업은 이동의 자율적인 제한에 의해 줄어들어서 하는 손실을 손실보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 돼서 그 지원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업뿐만 아니고 음악 공연 산업 등 또 국제 회의업 여러 가지 제한들이 지금 행정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입출입 제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광버스 주차 제한까지 많은 행정 명령들이 행안부니 자치단체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번호 받은 행정명령은 행정명령으로서 효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집합금지 제한에 해당되고 지자체라든지 다른 부처로서 받은 이 손실보상제 업종들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피해 규모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큽니다. 이 여행이라든지 숙박업, 또 체육시설, 영화 이런 손실보상제 업종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태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 기간 동안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영화제 개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봉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지원들, 또 장기 저리 임자, 이런 또 그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 유지 지원금의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기간 중에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좀 정책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주실 거죠, 우리 교수님? 예, 뭐 합리적인 부분은 뭐 하여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과정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김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병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존경하는 홍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